잘 벌고 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트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주원입니다. 네, 벌써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지치시는 월요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침 시간 이용해서 공부해 보시기로 마음먹으신 만큼 이 주말의 후유증은 홀홀 털어버리고서 이 월요일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움이라는 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작은 경제 소식들 계단처럼 켜켜이 쌓아 나가시면서 열심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와 매일 함께 해주고 있는 제 든든한 지원군 지원 씨가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각오가 특별하게 준비돼 있을까요? 네, 그럼요. 참 배움이 계단을 올라간다. 이 말이 배움이 왜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첫 주에 첫 계단을 올라가는 만큼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들 재미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민 씨, 네. 월요일을 맞이해서 또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 시간을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월요일 이 시간이 한 주 중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시간들 함께 해주시는 만큼 저희가 정말 알찬 소식들로 야무지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또 오늘 첫 시간 우리 주원 씨가 국내 증시 브리핑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이 또 주말 동안 얼마만큼 버텨줬는지 이런 것들 예상 좀 해보려면 전장이 또 중요하겠죠. 수급별로도 보고 종목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78% 상승한 2,730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기관 홀로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했지만 차익 실현 지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규모 축소하는 모습이었고요. 2분기 GDP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에 안도감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반발 매수세 유입됐고요. 엔비디아는 장중 7%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낙폭을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약보합권에 들어섰습니다. 미국 2분기 하락 원인이었던 경기 침체 우려는 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들이 다행히도 매도량 좀 줄여줬는데요. 이에 호실적과 저가 매수세 유입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금융, 건설 등이 있겠습니다. 전일 9,033개 계약을 순매도하면서 하락 야기했던 외국인이 장중에 다시 100계약까지 매도 규모 축소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증명된 우리 조선주의 거침없는 항해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삼성중공업까지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또한 조선 부문에서는 피크아웃 우려를 넘어서 선가를 상승했고 원자재 가격 인하까지 겹치면서 K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밸류업에서는 K금융에 이어 NH투자증권, 우리금융 등 금융주들이 연이은 호실적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게 주주 환원 확대를 시사하고 공시 역시나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그 금투세의 폐지가 조항이 들어가 줬는데요. 이에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 보여줬습니다. 건설에서는 고금리의 부동산 업황 악화까지 약세 보여줬고요. 금리 인하와 실적 개선 하반기에 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GS건설은 한편 52주 신고가를 찍어주기도 했는데 반도체 부문에서는 장중 상승 전환했던 엔비디아 영향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동반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는 빅테크 실적 나오는 주라서 이 부분 대기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질 거고요. 자동차는 연일 미국 포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악실적에 하락했고 미국 자동차 소비 피크아웃 우려를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빅테크 실적 우려에 121선 겨우 지지받았던 전일 호실적 지속되면서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 요인이었던 경기 침체 역시 이 GDP로 만회하는 모습 보여줬고 차주에는 FOMC 발표가 있는 만큼 빅테크주들 실적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는데요.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역시 미장의 빅테크주들이 약세를 끼치는 그런 영향을 줬는데요. 이에 2차 전지주들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제약주들은 좀 잘 가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바이오, 조선 등 저가 매수세 유입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지속되는 이 불안성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올라갔고요. 2.9원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는 여전히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였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또 어땠는지 우리 수미 씨가 브리핑 해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 브리핑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볼 텐데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일제히 켜면서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64% 오른 4589.34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116.66포인트 오르면서 17,357.88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11% 오르면서 5,459.10에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E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발표한 PCE 물가지수를 보면 이날 발표한 PCE 물가지수 예상치가 지난달 예상치인 2.6%보다 낮은 2.5%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에 딱 맞는 2.5%가 나와준 만큼 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근원 PCE 물가지수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날 발표한 PCE 근원 물가지수 예상치는 지난달 예상치인 2.6%보다 높은 2.7%가 나와줬습니다. 이날 나온 근원 PCE 지수가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PCE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딱 맞게 나와준 반면에 이 근원 PCE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0.1%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증시의 반응은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3M의 주가가 이날에 무려 22.9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 지수 또한 3M의 급등에 힘입어서 1.64%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 지난주에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구글이 AI 투자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이 AI에 대한 수익성이 앞으로도 괜찮은가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 과대 낙폭을 보여줬던 반도체주 모습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말에는 예상치에 딱 맞게 나와줬던 우리 PC 물가지수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95%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다른 모습이었는데 이 다우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소형주 지수를 보여주는 러셀 2000 지수가 1.67%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했던 만큼 우리 증시도 이제는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뜨거운 이슈들, 핫 이슈들까지 알아봐야겠죠. 우리 주원 씨가 이번에 네. 핫 이슈 첫 번째로 준비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핫 이슈 가져오셨나요? 정말 핫하디 핫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종목이 아니고 테마죠. 바이오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지금 조선주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잘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게 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항암 치료제나 의료용 대마 관련주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구 바이오제약 주가도 기세 등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해지는 가운데 대선에서 누가 되어도 이 K바이오는 수혜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K바이오의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리스가 강력한 지지율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대마 관련주가 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웬 대마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마는 의료용 대마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관련 종목으로는 우리바이오, 화일약품, 오성첨단소재, 메디콕스, 아이큐어, 에머리지까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도 역시 바이오주들에게 굉장히 수혜가 될 텐데요. 트럼프 역시 생물보안법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부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룰 거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겠고요. 더불어서 제약업체는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예상되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항상 외국인과 이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가셔야지 수익률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팔고 시선을 돌린 곳이 건강관리, 제약 바이오라고 합니다. 최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독자적인 단백질 제조 기술을 보유한 미국 바이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한다라고 전달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 기업 선플라워에 200만 달러, 한화로 27억 원을 들여 투자하는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는 선플라워에서 항원 항체 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제조 기술인 효모배양 시스템을 개발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합니다. 해당 효모 배양 시스템은 백신 공정을 간소화해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백신 개발의 생산 및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 제조 단가를 낮춰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달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선플라워의 기술을 활용한 백신 공정 최적화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대감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효모 배양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존 대비 최대 7.7배의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오주의 발전으로 급등한 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면서 이 상반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상반기에 좋은 실적으로 첫 연매출 4조 원을 찍었다라고 밝혔는데요.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생물보안법의 가장 큰 수혜주로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저의 핫이슈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엔 수민 씨가 준비한 핫이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핫 이슈, 바로 상속세 개편,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자 감세 논란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이 25년 만에 이뤄진 큰 개편인데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춰졌고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조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또 의견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보시면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또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또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이뤄진 큰 변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도 알아볼 텐데요.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 최고 세율의 인하입니다. 과표가 30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던 이 50%의 세율이 삭제가 되고요. 과표 10억 원 초과분부터는 일괄적으로 4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과표 최하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높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자녀 공제액 또한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이 상속 재산이 30억 원을 넘어가면 50%의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요. 이제 그걸 없애고 40%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따라서 큰 재산을 물려받게 돼도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으로 보시면 이 정부가 이번 개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알아볼 텐데요. 기획재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또 민생 안정까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 오너 일가의 사업 상속 시에 이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중소형 또 중견 기업들의 이 지속 가능성들을 높이는 것들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 개편안에 대해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2,4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0.0005%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자 감세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번 개편안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세수가 약 4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부족한 세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액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따른 논란 그리고 세수 감소 논란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상속세 관련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와 결정들이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원 씨의 핫이슈와 저의 핫이슈까지 야무지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는 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단어들 저희가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 봤는데 네. 주원 씨 오늘은 어떤 단어들이 준비돼 있나요? 오늘도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정말 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경제 지식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외 의존도, 보호 무역주의, 분수 효과, 에그플레이션, 경상수지, 소득주도 성장, 상장지수 펀드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와, 주원 씨 네. 오늘 단어들이 정말 알차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얼른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그럼 제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외 의존도입니다. 대외 의존도는 한 나라의 경제가 외국과의 무역에 얼마만큼이나 의존하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대외 의존도가 높으면 외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입이 많은 나라일수록 대외 의존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다음으로 알려드릴 단어는 바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이 보호무역주의를 한 줄 요약하면서 알아볼 텐데 이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상품에, 타국 상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바로 이렇게 배틀하듯이 네. 다음 단어로 제가 반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수 효과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분수 효과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돈을 많이 지원하는 것, 그 돈이 소비로 이뤄져서 결국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돈을 지원해주면 저소득층은 더 소비를 하겠고 이게 결국에는 경제를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에서 정부의 지원이 저소득층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단어도 알아볼 텐데요. 다음 단어는 바로 경상수지입니다. 이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텐데 이 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국제 거래에서 수출과 수입의 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하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뜻이 되겠고요. 적자라고 하면 수입이 더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단어로 제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정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과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니까 경제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단어까지 왔습니다. 바로 상장지수펀드인데요. ETF라고도 불리는 이 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텐데 ETF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다양한 주식에 대해서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고 하니까 우리 주원 씨도 관심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네, ETF가 뭐 말로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뭐 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와닿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 역시 맞습니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경제 지식들을 네. 조금 체화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들을 좀 겪으면서 뭐 생활 속에 살아갈 때 혹시 달라진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뭐 뉴스를 보거나 뭐 시사 이슈를 봤을 때 요거 핫 이슈로 하면 좋겠다. 요거가 터졌으니까 어떤 게 좀 잘 갈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기초부터 배우다 보니까 기사를 볼 때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바로 되니까 이걸 실생활에도 적용해보기도 쉬워지는 정말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 코너의 의도에 적합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수민 씨도.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2부 찾기 전에 또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제가 할까요? 우리 수민 씨가 할까요? 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봐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을 해보시면 엄청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QR코드 살짝 열고 들어와 주시면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부터 멘토님이 주시는 알짜배기 정보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정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항상 아쉬웠었는데 이 QR코드 활짝 열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했던 알찬 종목 정보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QR 활짝 열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QR에서 저희는 또 방송이 끝나더라도 기다릴 건데요. 방송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2부로 찾아뵐 텐데요. 그때는 더 깊은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화창한 아침 열어주고 있는 굿모닝 인베. 오늘은 저 애덤 스미스 김수민과 함께 힘차게 아침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된 이 시간 바로 수민이죠. 이제는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소식들 민감하고 빠르게 캐치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저 애덤 스미스 김수민인 만큼 오늘도 어려운 소식들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아직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수민이 시간이 알찬 정보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화폐가 최근에 많은 변화를 이끌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화폐, 최근 트럼프도 나오면서 이렇게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정의를 찾아보자니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화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와 이 암호화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줄여서 CBDC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이 CBDC가 중앙은행을 뜻하는 센트럴 뱅크와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디지털 커런시를 합친 용어로 해당이 되는데요.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는 달리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현금과 비슷한 가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이 이 디지털 화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BDC가 현금의 사용을 줄여주고요. 또 금융거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특히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빠르게 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CBDC 장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CBDC의 장점 중 하나,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이렇게 객관식 문제로서 먼저 예습 퀴즈인데요. 복습 퀴즈가 됐지만 이 CBDC의 장점 예습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거래 속도가 느려진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현금 사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주원 씨, CBDC의 장점 중 하나 맞춰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세 가지 다 이유를 보태서 한번 네.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거래가 느려진다.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이 실제로 뭐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거기 때문에 네. 1번은 아닐 거고요. 2번.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이게 의외로 정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록이 남고 이거를 기록을 조작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은 높아질 것이고 3번 현금 사용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현금 사용은 줄어들겠죠. 네, 정답입니다. 2번이죠.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이 맞는데 주원 씨가 다른 부분에 대한 이유까지 들어주시니까 네. 제가 설명한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할 부분이 없어요. 네. 네,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드려봐야겠죠. 이 CBDC가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은행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이 거래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록이 모든 곳에 저장이 되다 보면 기록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폐보다는 좀 더 투명성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거래 내역들이 중앙은행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이 자금의 흐름을 쉽게 추적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자금 세탁까지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이 CBDC에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 CBDC의 단점 중 하나가 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그리고 금융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는데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은행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장점이 단점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양날의 검 이번에도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해킹당할 경우에 큰 금융적 손실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가 디지털 세상에서 거래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화폐와 다르게 해킹의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화폐의 약점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 이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의미를 합니다. 이 중앙기관 없이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특징인데요. 이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이라는 단위로 기록을 하고요. 이를 체인처럼 연결해서 관리하는 기술에 해당을 합니다.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그렇다면 장점도 알아봐야겠죠. 이 암호화폐의 장점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변동성이 적다. 2번, 거래의 보안성이 높다. 3번,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 이렇게 장점 중 하나를 골라볼 텐데 우리 주원 씨, 네. 이번에도 맞추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이번에도 좀 자신감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거래의 보안성이 높다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같은 흐름으로 정답일 것 같아요. 아까 네. 투명성이 보장된다라고 했는데 같은 흐름으로 거래의 보안성이 높다인데 1번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3번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앙기관이 개입을 안 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보고 네. 1번은 만약에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장점이겠는데 네. 변동성이 작지 않다라고 하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텐데 네. 일단 주원 씨가 정답은 맞춰주셨어요. 2번 거래의 보안성이 높다. 이 부분이 맞는데요. 장점 중 하나가 이 거래의 보안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우리 주원 씨가 물어봐 주셨듯이 변동성이 적다가 정답이 아닌 이유는 이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이 2번 보안성이 높다의 이유는 바로 이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성을 높여주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각각의 거래들이 여러 컴퓨터에 동시에 기록되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검증이 곧바로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나 변조가 어렵게 되는 건데요. 이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크다가 이 단점에 해당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의 가치가 매우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에게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다면 이 디지털 화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알아봐야겠죠. 이 CBDC와 중앙화폐와 이 암호화폐 모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CBDC는 금융 포용성을 높여줄 수가 있는데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포용성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암호화폐 알아봐야겠죠. 새로운 투자 기회들도 제공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형태의 금융 리스크까지도 가져오고 있다. 이 부분들을 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의 불안정한 가치 변동 그리고 일부 국가의 규제 부족들이 큰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규제 기관들이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지털 화폐의 미래 전망까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객관식 문제가 벌써 3개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OX나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객관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디지털 화폐의 미래 전망이 어떨지 객관식 퀴즈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2번, 모든 나라가 CBDC를 발행할 것이다. 3번,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 선지들을 제가 조금 헷갈리게 준비를 해봤는데 앞서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많은 만큼 우리 주원 씨가 정답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주원 씨를 한번 믿고 네. 이 3번째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맞춰도 될까요? 다 바로 맞추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앞에 근데 문제들이 한 뭐 2점, 1점대 문제였다고 하면은 이게 한 3점짜리 문제 같아가지고 살짝 네. 어렵긴 하나 네. 앞서 했던 방식 그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좀 체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현금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디지털 화폐의 미래 전망이니까 디지털 화폐가 잘 된다라는 전제 하에 모든 나라가 CBDC를 발행할 것이다. 이것도 그럴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리고 3번,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선호할 것이다. 저는 이게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 빼고는 벌써 카드를 원하는 나라를 정말 여행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만 꼽아보자면 네. 2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일 것 같다. 네. 수원 씨가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네. 제가 빨려들어서 막 들어버렸어요. 네. 설득 당할 뻔했지만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정말요? 이 선지들이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게 네. 또 1번 선지부터 보면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 함정은 완전히에 있었습니다. 이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아무리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된다고 해도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번 보시면 모든 나라가 CBDC를 발행할 것이다. 여기서 함정은 모든에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가 CBDC를 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해서 3번,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선호할 것이다. 이게 정답이 된 건데요.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카드를 선호하고 이제 현금을 차차 없애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대중교통 탈 때 현금 없는 버스, 그리고 커피 사 먹을 때 현금 없는 매장 이렇게 이용이 되면서 현금을 차차 없애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선호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문화적,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현금 사용이 깊게 뿌리내린 나라들의 경우에서는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느리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디지털 화폐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디지털 화폐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경제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불러오고 있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가 있겠고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변동성 등의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 등장하는 개념들을 익숙하게 알고 그 장단점까지도 확실하게 알아둬야 우리가 그 개념이 등장했을 때 응용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개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민이는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우리 굿모닝 인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주원 씨가 준비한 알찬 퀴즈 타임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굿모닝 인베 화창한 아침 열어주고 있는 만큼 주원 씨의 퀴즈 타임까지 알차게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2부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특별한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보면서 출발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의 첫사랑이자 좀 사랑하고 싶은, 사랑에 빠지고 싶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바이오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물 보안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름만 듣고 나 몰라 하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뭐 한 문장으로도 요약되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니까요. 오늘 원래 바이오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또 이 생물 보안법에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지고 계셨을 거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 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우리 생물보안법은 무엇인가부터 가봐야겠습니다. 생물보안법이란 어쨌든 미국이 유전 정보가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개정한 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중국 바이오 시장에 미국인들의 유전 정보가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염려하면서 이것을 경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들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뭐 말은 보안 때문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좀 견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중국 시장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이 미국까지 집어삼킬 만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를 좀 견제하면서 이 법안을 생각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미국 유전 정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을 법안으로 내놓을 정도의 취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중국의 발전을 좀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중국 바이오 기업들 주가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의 대표 CDMO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 주가 그래프인데요. CDMO가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뒤에서 빠르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수민 씨가 CBD 뭐였죠? CBDC. 네, 참 네. 오늘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 중국 전 세계에 걸쳐서 바이오 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야, 나 이제 너네랑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연히 수요는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얘네 실적 안 좋다. 그러면 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비슷한 기업인데요. 우시앱텍입니다. 역시나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주가가 그야말로 폭락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손해니까 우리도 손해이려나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득입니다. 어쨌든 뭐 중국에서 받았던 도움들이나 이런 정보들, 뭐 필요한 것들을 우리로라도 채우려고 할 테니까요. 우리 기업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 누가 돼도 K-바이오는 수혜. 이번 미국 대선 말 그대로 누가 돼도 정말 우리 K-바이오에게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기업은 굉장히 수혜가 될 거고 미국 기업들은 어쨌든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거기 때문에 요 흐름들, 요 과정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본 기업이 벌써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수민 씨? OX 퀴즈인가요? OX 퀴즈로 말씀하셔도 되고 뭐 네. 구체적으로 종목을 아시면 종목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뭐 생물보안법이라는 걸 아직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네. 또 OX 퀴즈니까 O가 아닐까 이렇게 오. 의견을 내봅니다. 네, 맞습니다. OX 퀴즈니까 O가 아니라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50대 50의 확률이니까요. 오. 아까 제가 냈던 객관식보다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객관식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O가 맞습니다. 벌써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수혜를 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겠다라는 것이 좀 와닿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바이넥스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ST팜이 또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ST팜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이야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또 따로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번 연내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도 이에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뉴스로도 알고 있듯이 이 미국 기업들도 이 부분에서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입법이 되기 전에 이 법안 자체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입법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사실 연내 통과가 되면 유예 기간 자체는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객사들에게 당장 바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도 미국도 굉장히 서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약간은 한국 기업에게 좋은 기회긴 하지만 아직까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바로바로 뭐 결과가 한국 기업에 뭐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에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기업이 구체적으로 좀 수혜주가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시 바이오로직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바로 CDMO 산업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넘어오는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로직스는 지금까지 FDA 승인을 받은 경력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4월을 목표로 공장을 또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수혜가 된다면 이 기업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서 그렇다면 도대체 CDMO는 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의약품을 위탁해주는 업체입니다. 위탁 업체라고 하시면 많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 종목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신약 개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위탁 업체도 있구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바이오 기업은 이렇게 세 가지 산업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종합 제약사가 있겠죠. 종합 제약사는 케미컬 의약품으로 매출을 내고 그리고 해외로도 신약을 개발하면서 수출을 하는 이렇게 매출 위주의 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신약 개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좀 매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비를 통해서 좀 이 회사가 굴러가게끔 하긴 하는데 신약을 성공을 하면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업체들이 여기 있죠. 대표적으로 리가캠 바이오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CDMO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오는 거고요. 셀트리온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지금 뭐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이 두 가지 기업들이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유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 뭐 법 얘기만 나오면 되게 움찔하시기도 하고 지레 뭐 겁먹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오늘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 소감을 들어볼 수 있는 게 우리 수민 씨지 않을까 싶어서 수민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수민 씨 어떠셨나요? 맞아요.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분야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이 자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힘을 쓰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되게 선진적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하는 정책들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또 말씀해주신 바이오로직스도 가고 또 셀트리온도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서 네. 오늘 주원 씨가 준비해주신 이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 돌려보시면서 복습해보시면 좋을 만한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또 네. 그렇게 알찼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네. 항상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수민 씨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신감을 네. 얻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바이오 기업 중에 좀 이 기업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는 기업 있나요? 생각을 해봤다기보다 네. 앞서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셨던 셀트리온 되게 귀에 익은 주식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맞죠. 이 종목들 한번 차트도 봐보고 또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재무제표도 보고 하면서 네. 우리 주원 씨가 오늘 말씀해 주신 만큼 바이오 기업들도 좀 눈여겨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민 씨처럼 똑똑하게 다 요목조목 찾아서 공부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거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QR코드 활용하셔서 들어오시면 요거 전문가님이 그냥 정리하셔서 정말 알아듣기 편하게 글로 딱 정리해서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QR코드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 바이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해서 해봤고 우리 수민 씨까지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시간 너무나 아쉽지만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뭐 매일 아침 8시 반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오늘 첫 주 시작했습니다. 내일 다시 활기차게 아침 열어드릴 테니까요. 8시 반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뭐 본 해당 종목들의 뭐 가치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